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3.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불안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62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들, 딸은 다 잘 되었고 친구도 많고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다행히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만 오면 늘 걱정을 늘어놓았다. 남편은 이래서 걱정이고 아이들은 저래서 걱정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거 맞겠죠?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미리 가불하며 살지 마세요. 딸아, 그녀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에도 그녀는 2주에 한 번,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단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사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10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에 실패할까봐 불안해한다. 30대는 점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40대는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며 50대는 은퇴 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뿐이랴 먹거리, 자연재해, 교육 문제, 성폭력 등 걱정해야 할 것 투성이지만 딱히 대책이 없으니 더 불안하다. 정말로 우리 삶은 불안에 잠식당한 듯하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니 그 자리에 모험과 사주 카페가 비집고 들어온다. 보험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와 병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망이지만 요즘 나오는 보험 광고는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불안을 조장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사주 카페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주 카페를 포함한 점술 시장의 규모는 2에서 3조 원에 이르며 역술인만도 45만 명을 넘어섰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마 전 내한했던 스위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라고 말했다. 전통사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불평등 사회였지만 비교로 인한 고통은 없었다. 농민과 귀족은 종자가 다른 인간이므로 귀족에겐 귀족의 삶이, 농민에겐 농민의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삶은 공공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위, 성취, 연봉이 모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자리가 많지 않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대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스펙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쌓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는 남학생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은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휴학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현재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요, 담배 연기만 봐도 어떤 담배인지 알 수 있어요. 전 캄캄한 곳에서 담배 종류나 맞추고 있는데 그 친구는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20대 중반이 되었으면 20대 초반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우울해했다. 그러던 중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실적이 없는 삶, 나이를 먹어도 별반 나아진 게 없는 현재보다 은희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친구와의 비교였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희 씨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불안은 버거운 존재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는 어지럽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걸 모두 얻으면 불안이 사라질까?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가 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없으면 운전을 조심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의 극작가 베를톨트 브레이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모두 불안 장애를 겪었다. 불안은 그들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높여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내지 마라.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있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이 사라지게 된다. 또 비교는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분석 철학자 토머스 니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희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불안의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 해치우고 그렇지 못하다면 뒤로 제쳐두라.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는 것이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질 때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외로움을 치유하려 하지 마라. 딸아, 언젠가 나한테 트위터 봇을 알고 있냐고 물었지. 로봇의 봇을 딴 말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트위터 계정이라면서. 그리고 트위터 봇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가장해 그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말해주었지. 여친 봇이 자기야 뭐해? 라고 보내고
가족 봇은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하고, 잔소리 봇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라고 보낸다고. 실제 여자친구나 가족은 아니지만 그들이 할 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셈이지.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잔소리 봇은 이해가 안 돼. 어휴, 이제껏 살면서 들은 잔소리가 얼만데 지겹지도 않나? 나는 속으로 웃었다. 엄마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두고 봐라. 나중에 그 잔소리가 그리울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며칠 뒤 트위터 봇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예상 외로 트위터 봇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화도 있고 휴대전화도 있고 메일에 메신저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통의 창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느라 바빠 직접 보지는 못해도 서로 안부를 전할 방법은 더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외로움에 허덕이며 봇에게까지 위안을 받으려는 걸까?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두 얼굴.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많이 바꿔놓았다.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페이스북 친구는 평균 331명, 오프라인 친구는 24명이었다. 친구가 300명이 넘다 보니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쉴 새 없이 메시지가 뜨고 사진이 올라온다. 관계가 넘쳐나는 세상인 셈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관계 맺기도 쉽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나야 하는 오프라인과 달리 이모티콘으로 간단히 감정을 전달하고 적당한 선에서 대화를 끊기도 하고 원치 않을 땐 나를 감출 수도 있다. 자기 노출을 강요받지 않는 온라인에서의 관계 맺기는 인간관계의 씁쓸한 맛을 제거한 달콤한 꿀통과 비교해 보인다. 꿀통과 비슷해 보인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감추고 괜찮게 생각하는 것만 출연해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일도 흔하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원폴에 따르면 여성의 25%가 한 달에 1에서 3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답했다. 타인에게 난 잘 살고 있다. 거세를 부리기 위해 취향, 지식, 인맥 등을 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멋진 여행 사진이나 좋은 레스토랑에 갔던 경험담을 위주로 올린다. 초라한 자신의 삶은 감춰둔 채 말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소셜 네트워크에 피로감을 느끼며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에 피로를 느끼면서도 자기의 쓴 글에 좋아요가 별로 없거나 댓글이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낀다. 또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보게 되는 멋진 모습에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도 그런 모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백조가 호수의 물결을 잔잔히 가르며 우아하게 유영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멋지다. 하지만 백조는 물밑으로는 엄청난 물갈퀴질을 하고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멋지고 쿨한 척하지만 열심히 노동하는 물밑의 삶은 감춘다. 서로를 향해 열심히 좋아요라고 외치지만 그 반대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 사람들의 외로움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26살 미선 씨에게 온라인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번째 집이었다. 그녀에게 일촌평은 이불과 같았다. 일촌평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거잖아요. 일촌평이 달리면 그날은 잠이 잘 와요. 새로 산 이불을 덮는 기분이랄까? 왜 평소엔 잠이 안 와도 새 이불을 덮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먹고 자던 아이는 자기 방을 갖게 되면서 엄마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를 맞는다. 이불과 베개의 크기가 커지면서 몸은 성인이 되지만 이 무렵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싶은 내면의 아이와 앞으로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어른의 역할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빚게 된다. 등 떠밀리듯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려받고 싶은 아이가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선 씨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심리적 갈등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 대학생이 되면 저절로 연애도 하고 친구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소속감을 주는 반과 짝꿍은커녕 졸지에 지정석 없는 캠퍼스로 내몰린 외로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친구조차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과 직면한 것이다. 고독한 대학 생활을 보내는 동안 미선 씨는 일촌평에 웃고 우는 삶을 살았다. 교회와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쪽지를 보내 일촌평을 달게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인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녀가 진료실에서 그렇게 울었을까? 그녀에게 일촌병은 일시적인 안정감은 주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결핍감은 채워주지 못했다. 온라인상의 관계는 한편으로 픽션이다. 사진첩이나 게시판에 올린 모습은 그녀가 내보이고 싶은 자아의 일부일 뿐이다. 또 댓글이 달릴수록 관심받고 있다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느끼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온라인에서 너무 멋진 사람일수록 직접 만나면 실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에는 덜 친하고 연결은 해놓기에 적당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온라인에서 친절해진다. 미선 씨는 댓글 수가 많아질수록 무의식적으로 이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기술과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자아도취적인 사람일수록 소셜미디어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나르시시즘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깨지기 쉬워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타인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취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A라는 친구가 반응하지 않을 땐 바로 B라는 친구에게 접속하면 되는 소셜미디어와 그들이 어울리는 이유다. 내적 자아가 확고하지 않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 미선 씨 역시 상처받기 쉬운 내적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만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인데 그녀는 그 상처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나누는 따뜻한 일촌병이 더 좋았다. 딸아,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들과 달콤하고 좋은 추억만 나눠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아프고 힘든 순간을 서로 잘 이겨낸 뒤 더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은 관계에 필요한 내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한다. 당장 좋은 댓글이 달리고 팔로워가 늘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기쁘지만 거꾸로 조금만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와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다 보면 좋지만 공허한 말이 쌓여 채워지지 않는 고독감을 남기고야 만다. 그러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라.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듯 관계도 서로의 촉감을 떠나서는 깊어질 수 없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때론 단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온라인에서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듯이 다른 사람도 같은 이유로 외로워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꺼내 담벼락을 훑기 전에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면 어떨까? 밥은? 건강은? 무슨 일은 없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항상 온라인 세상에서만 주고받느라 육성으로 들어본 적 없는 서로의 안부인지도 모르겠다.